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리그 B에 참가하게 된 도란도란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전자공학부 16학번 박예림입니다. 저희는 팀장인 16학번 박윤주, 18학번 김다빈이 함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론의 자세 표시, 두 번째로 호버링 제어, 마지막으로 경로 이동 및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도를 설명하자면 크게 PC와 드론 간의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 모듈에서 찍은 영상을 플래시에어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PC로 통신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PC에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거쳐 RF 통신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드론의 MCU로 보내줍니다. 또 이렇게 드론의 여러 센서 값을 MCU로 보내줍니다. MCU는 이 데이터로 기체의 상황을 판단하여 모터의 PWM 값을 조절합니다. 그 출력 값을 통해 드론의 모터 4개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론에 사용되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속도 센서는 움직임이 없을 때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X축, Y축, Z축으로 벡터 3개를 나누어 크기를 측정합니다. 먼저 벡터 R이 가속도 센서의 측정 값입니다. 벡터 R을 구하기 위해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서 역함수를 취해주면 각 축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속도 센서 값을 이용하여 롤 피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식과 같습니다. 이 센서의 장점은 고정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각도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오차에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진동과 외력으로 인해 측정값이 왜곡될 수 있으며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각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회전이 발생하면 X축, Y축, Z축의 각속도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자이로 센서의 장점은 실제 움직임과 비슷한 값을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각속도를 이용하여 각도를 구하기 위해 적분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이즈도 같이 적분되기 때문에 누적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도값이 발산해 나갑니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회전각 적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적분을 활용하면 측정값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센서 두 개를 이용한 회전각 비교 그래프입니다. 빨강색은 자이로 센서 값이고 파랑색이 가속도 센서 값입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면 가속도 센서는 역방향 회전을 시도할 때마다 값이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처음 측정할 때의 회전각과 마지막으로 측정할 때의 회전각이 0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이로 센서는 움직이는 동안 회전각이 안정하지만 오차가 누적되어 처음 측정할 때의 회전각과 마지막으로 측정할 때의 회전각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센서들의 장단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각 센서들의 장점을 이용해 회전각을 얻기 위해서는 상부 필터 또는 칼만 필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상부 필터를 이용하여 회전각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1차 상부 필터링 과정을 블록선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세타 F는 상부 필터를 통해 얻어낸 각입니다. 닷 세타 G는 각속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닷 세타 C는 가속도계 센서로부터 회전각을 나타냅니다. 이 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A는 필터 계수인데 이 값은 최종적으로 회전각의 변화폭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그래프는 상부 필터를 이용한 회전각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이 상부 필터를 이용한 회전각 값입니다. 필터를 사용한 값을 보면 회전각 드리프트 현상은 없고 부드럽게 회전할 때 값이 튀는 현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회부터는 빠르게 회전하여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 값을 따라가지 못하며 회전각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0에서 180회의 결과를 보면 상부 필터를 이용한 회전각 값의 최소점이 3개 중에 가장 높고 이 값을 따라서 자이로와 가속도 회전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부 필터를 사용하면 자이로 센서의 드리프트 현상과 가속도
센서의 값 이탈 부분이 완화되었지만 빠른 회전에는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딜레이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회전각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구하기 위한 칼만 필터 알고리즘입니다. 타임 업데이트 부분에서 이 식으로부터 현재 상태 변수를 예측하고 오차 공분산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 메저먼트 업데이트 부분에서 칼만 이득을 구하고 보정된 상태 변수를 갱신합니다. 그 다음 보정된 오차 공분산을 갱신합니다. 이 그래프는 칼만 필터를 이용한 회전각 값입니다. 노란색이 칼만 필터의 결과값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알고리즘 과정을 반복할수록 오차는 점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샵을 이용한 착륙 상태에서의 드론의 자세 표시 툴입니다. 이 부분은 연결된 포트 검색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드론의 배터리와 온도, 현재 높이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각 버튼을 누르면 해당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드론의 높이와 롤, 피치, 요 값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의 간단한 이착륙과 긴급 착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센서 값을 변환하여 각도, 고도, 가속도, 스로틀 값 등을 표시합니다. 이 그래프로 드론의 시간에 따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틀랩을 이용하여 드론의 자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드론의 IMU 값에 따라 드론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하고 이를 사용하여 특정 모터 출력 값을 미리 입력해서 드론의 자세를 시뮬레이션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니 드론 주행 원리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과 2번 쪽이 드론의 전방이고 3번과 4번 쪽이 드론의 후방입니다. 이 표에서 요를 설명하자면 2번과 3번 모터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 작용 반작용에 의하여 시계 방향으로 드론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3번과 4번 모터의 출력을 증가시킬 때는 작용 반작용에 의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드론이 회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버링 제어입니다. 먼저 호버링 제어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드론의 기울기와 가속 상태를 인식하여 드론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공중 정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륙, 호버링, 착륙 알고리즘입니다. 드론이 이륙 신호를 받으면 목표 고도로 상승할 때까지 수평과 위치 조절을 계속합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했을 때 호버링을 유지합니다. 이때에도 드론의 수평과 위치를 확인하면서 호버링 시간을 확인합니다. 호버링 목표 시간이 지나면 드론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드론의 수평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륙을 할 때에는 트리밍을 통해 드론을 제어할 계획입니다. 트리밍이란 스로틀을 사용해서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는 것을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경로 이동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륙한 뒤 목표 시간만큼 직진하다가 착륙하는 미션의 알고리즘입니다. 상승과 하강은 앞에서도 설명한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드론이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경로 이동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드론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수평과 위치를 조절하고 주행 시간을 확인하여 목표 시간에 도달하면 하강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다음 미션은 영상 처리를 이용한 경로 이동입니다. 그림은 드론이 목표물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최대 경로입니다. 드론 내부의 IMU 값을 통해 자세를 제어하고 기압계 센서를 통해 일정 높이 유지와 수평 조절을 합니다. 드론은 이동하면서 목표물의 위치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사진은 PC로 전송하여 영상 처리를 이용해 목표물을 찾게 되면 미니 드론을 목표물 위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목표물을 찾게 되면 촬영한 그리드를 좌표화시켜 그 좌표로 이동합니다. 목표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그림 1과 같이 피치와 롤 동작을 실행하여 전진과 방향 전환을 반복합니다. 목표물 위로 이동하면 수평 조절과 표식 위치를 확인하며 천천히 하강합니다. 그 다음으로 받아온 영상에서 그리드를 좌표계로 변환합니다.
그리드 하나당 변의 길이를 알면 목표 지점의 좌표와 현재 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드론이 이동해야 할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탐색한 후에 해당 경로만큼 X축으로 이동 후 방향을 전환하여 Y축으로 이동하여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처리를 이용한 경로 이동 알고리즘입니다. 상승 알고리즘을 마친 후에 경로 이동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전진하면서 경로를 촬영하여 영상 처리를 이용해 경로 이탈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로가 끝나면 드론이 하강하다가 착륙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